제가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친한 선배님을 한번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들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업 아이템 찾고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이죠. 그분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중국이다, 중국.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붙으면 누가 이기겠냐. 뭐 이런 이야기 쭉 이제 사업 과정 마인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복귀하면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근처에 너무나도 많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하철역, 버스 표기에 왜 간자체, 한자체가 저렇게 다 붙어 있지? 저거 왜 누가 필요해서 해주는 거야? 한국 사람한테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방선거 참정권도 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은 지방선거 뭐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상호주의가 없어요. 상호주의. 우리가 허용해주면, 배려해주면 그 나라도 배려해줘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지. 여러분 뭐 중국에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게 한국말 적혀 있는 거 있습니까? 지하철역이나 뭐 버스역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써주지 그거를? 왜 상호주의가 안 되냐 이거예요. 상호주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 문제점들이 제기될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하늘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폭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방공 식별구역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늘 위에 러시아 전폭기가, 무시무시한 이 전폭기가 대한민국 항공 식별구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울릉도 영공 20km까지 근접 비행해가지고 결국 국방부가 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서 항의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중국과 같은 해상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된다.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다에서 국경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넓게 잠정 조치 수역을 해놓고 같이 여기서 고기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국 애들이 해상에다가 콘크리트 박아가지고 해상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3개나. 여기 보세요. 철골 구조물 2개 설치.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즉 여기다가 콘크리트 구조물 박으면 야 여기부터 우리 중국 땅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쪽 바다를 더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한 건 뭐냐.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보세요. 중국이 계엄 틈 타서 서해 구조물 설치 사실 아냐. 이게 대한민국 신문입니까? 중국 공산당 신문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은 관심도 없어. 이 한겨레 신문은 보면 친중 매체야 완전히. 서해에 수상한 중국 구조물 논란 들여다보니 잠정 조치 수역에 기존 구조물 2개. 야 기존 구조물이 그럼 2개 있으면 되냐고 이게. 에? 이거부터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 2개를 가지고 아 중국 영토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바다 너가 바다 한국 바다 더 내놔라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럼 기존 구조물 2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제일 나중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제가 뭐 기가 진짜 이거 보세요.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서해 내회화 시도는 한국으로는 분명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싸워야 된다고 한겨레 신문아.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제3의 서해 구조물을 들어서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중국에 제대로 항의하고 대응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지금. 한겨레 선임기자 박민이라는 선임기자가 쓴 이 기사는 이게 도대체 한국 신문이요 중국 신문이요 도대체.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자기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중국 가서 언론 자유 누릴 수 있어요? 북한 가서 언론 자유 누릴 수 있냐고요? 한겨레 신문이 중국 가고 북한 가서 언론 자유 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바로 스탈린이 이야기했던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쓸모있는 바보들. 기사를 통해서 중국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런 신문이 한국 신문 맞아요?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오면 이런 난제들을 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언론, 경찰, 사법부, 공수처, 아휴 참 교육계, 민노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각하돼서 이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똥볼 짜고 헛스윙 하잖아요. 그래서 거칠어지고 과격해지죠. 막 계란 한 대 맞았다고 와 테러다 이러고 그죠? 봉변 나간 건데 제가 낮방송 때 그 이야기 했죠. 뭐 노무현 대통령, YS 대통령, DJ 대통령, 뭐
이낙연 전 총리 다 계란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계란 맞았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난뉴스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한 방씩 맞아줘야 국민들의 화가 풀리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은 뭐 테러다 이러면서 빨리 잡아라 이러시면은 어쨌든 계란을 던진 행위는 정당하진 않아요. 그거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은. 뭐 크게 다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정당하지 않죠. 다만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뭐 테러다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1인 시위하는 그 샤우팅하는 그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 복귀를 했을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돈 번다고 학교 다닌다고 바빠서 못 봤는데 이제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150년 청나라 밑에서 기생하던 그런 나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요, 헌재 주변에서 불필요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 식으로 모을 거거든요. 저 테러다, 테러. 극우다, 극우. 폭력행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회 주최 측에서도 많이 안내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충돌을 하지 마세요. 충돌을 원하는 이 뺨때기를 맞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뺨 한번 때려줘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뺨 한 대 맞으면은 나 폭행당했다. 저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면은 피해버리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봤던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 복귀하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쓸데없이 지나가는 이상한 애들 시비 걸고 이러면 붙지를 마세요. 거기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소한 데 휘말릴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순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음 단계에는 어떤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